자, 이번에는 상대 도수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상대 도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도수거든. 앞에서 배웠던 도수 분포 표에서의 같은 도수인데 이 도수를 좀 상대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에다 동그라미 할게요.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 자체를 사실상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기준양이란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 전체 도수가 되는 거죠. 전체 도수 분의 각 계급에 속한 도수, 그 계급의 도수를 보시면 돼요. 계급의 도수. 요걸 우리가 상대 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 도수는 비율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도수가 전체 도수가 100이었어. 근데 특정한 도수의 인원이 10명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에서 15까지가 10명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상대 도수는 100분의 10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는 이 값 있죠. 상대 도수 값은 절대 1보단 어때? 클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이게 전체 다 더한 건데 이 전체 이 남아있는 것들 나머지 있는 것들을 더한 게 100인데 여기 개별적으로 얘가 100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 도수는 1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상대 도수를 표로 나타낸 상대 도수 분포표를 이제 배울 거고, 그 상대 도수의 특징에서는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도수 분포표는 여기 계급 적어놓고 도수를 적은 게 도수 분포표인데 여기 오른쪽에다가 상대 도수를 적은 것도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도수를 빼고 상대 도수를 적으면은 상대 도수 분포표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도수만 적으면은 도수 분포표. 이건 도수 분포표. 이렇게 적으면 이게 상대 도수를 적으면은 상대 도수 분포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도수에 대한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려지는 총합이 있을 거 아니니? 오케이? 그러면 상대 도수에서의 항상 총합은 1이 되는 거야. 왜냐면은 상대 도수니까. 전체 도수분의 특정한 도수라서 다 더하면 1입니다. 그리고 도수가 크면 클수록 상대 도수도 어떠겠어? 크겠지? 그 커지는 관계가 이제 정비례한다. 동그라미 해놓고 정비례. 그래서 상대 도수를 우리가 왜 배우냐면은 도수의 총합이 다른 도수의 총합이 다른 자료를 비교할 때 쓰기 때문에 상대 도수가 필요한 거예요. 도수의 총합이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거는 상대 도수로 비교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어느 도수 분포표에서의 도수의 총합이 40이다. 근데 상대 도수가 0.3이랬어. 그럼 무슨 말이야? 40분의 그 도수의 값, 계급의 도수가 x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0.3이 됐다는 얘기예요. 상대 도수.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니까 전체 도수인 40분의 계급의 도수 뭔지 몰라서 x로 잡았을 때 40분의 x가 0.3이다. 그럼 x는 어떻게 돼? 40 곱하기 0.3. 0이랑 소수점 하나 지우고 12개 되는 거예요, 도수가. 도수가 16인 계급의 상대 도수. 상대 도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전체 도수 40분의 계급의 도수 16. 이걸 소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4로 약분을 하시면 10분의 4니까 소수점으로 0.4 이렇게. 자, 밑에 1-1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좀 적어 놓을게요. A분의 B는 C분의 D다. 분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표현된 게 사실 뭐랑 같은 뜻이냐면 어떤 거랑 같은 표현이냐면 A 대 B는
C 대 D다랑 같은 거야 이게 지금 같은 표현인 거야 이게. 밑에 비례식이잖아. 그럼 비례식의 성질에 의해서 BC 곱한 거랑 AD 곱한 거랑 같잖아. 맞지? 그럼 이 분수에도 보면은 AD 곱한 거랑 BC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대각선 곱한 게 같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AD가 BC다. 분수의 형태면 방정식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놔. 아니다. 그래서 이제 50명이 되는 거죠. 50명. 전체가 50명. 예제 2번. 자, 오른쪽은 유빈이네 반 학생들의 하루 동안의 라디오 청취 시간을 조사한 거래요. 상대 도수 문법표를 완성해봐라. 상대 도수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25분의 3. 소수로 갈게요. 100분의 얼마야 이거? 4배 했으니까 10이니까 얼마야 소수로? 0.2. 그렇지. 0.12. 소수로 갑니다. 0.12. 상대수 0.1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분의 5. 25분의 5는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니까 소수로 얼마? 0.2. 그리고 봐봐. 여기 10이잖아. 근데 여기가 5였잖아. 몇 배 늘었어? 2배. 2배. 그럼 상대 도수도 똑같이 2배. 0.4. 약간 느낌이 우리 뭐랑 비슷해? 이거 지금 하는 거. T그래프, 원그래프 알지?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하지? 느낌이? 100분율로 쓰지 않는 것 뿐이죠. 그지? 그 다음에 7인 거는 25분의 7이니까 100분의 얼마야? 100분의 28. 소수로 0.28. 그 상대도수 다 완성시키고 다 더하면 얼마라고? 그렇지. 상대도수의 합은 항상 1이다. 그래서 이제 도수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상대도수의 관계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2-1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실 얘들아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 방금 이제 뭘 한 거냐면은 상대도수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배웠단 말이야.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그 이제 계급의 도수가 된단 말이지. 맞죠? 그러니까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식을 변형할 수가 있다고. 그 변형의 개념은 등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모, 이제 도수의 총합이란 이 값을 양쪽에 곱해주면 똑같이 이게 약분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식이 만드냐 이거 적어주세요. 계급의 도수, 그 특정한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구하게 되는 거야? 양변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도수의 총합을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도수의 총합을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 도수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특정한 계급의 도수를 상대 도수랑 도수의 총합을 곱함으로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B를 구할 때 말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50분의 B는 0.2 이렇게 갔잖아. 근데 결국에는 요 B는 50하고 0.1을 뭐 하면 돼? 곱하면 B가 이제 나오더라. 그 계산 여기서 이제 하는 거지 그냥. 알겠죠?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편해요. 자, 3번으로 갑니다. 오른쪽은 소인의 반 학생들이 하루 동안 물을 마신 횟수를 나타낸 건데 찢어져서 일부만 보입니다. 자, 전체 학생 수를 물어봤어요. 전체 학생 수. 그럼 여기도 봐요. 도수가 있고 상대 도수가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전체 학생 수를 구하래. 그럼 식을 어떤 걸 써야 돼? 전체를 x로 봤어. 그럼 x분의 2는 0.05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서 x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다시. 그럼 이제 방정식으로 보는 거죠. 이 0.05는 몇 분의 몇? 100분의 5. 약분의. 자, 아까 분수 얘기했었지? 분수 방정식 얘기했었지? 이렇게 두 개 같으면 어떻게 같다? 서로 뭐?
뭐. 숫자로. 그렇지. 대각선 곱한 게 같은 거지. 이렇게 곱한 게 같은 거지. 그러니까 x 얼마예요? 40. 그렇지. 40명이다. 바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도수의 총합을 물어보잖아. 도수의 총합. 도수의 총합을 물어보면 이건 이제 상대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야, 사실. 근데 우리가 식을 이거를 다 외우는 것보다 그냥 방정식 하나만 암기해 놓고 돌려 쓰는 게 낫다고, 그지? 어? 그 돌려 쓰는 그 과정은 방정식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40명이라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4회 이상 8회 미만이 0.25래. 상대 도수가. 그럼 도수 어떻게 구한다 했죠? 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했죠? 전체 도수랑 상대 도수를 곱하면 된다. 그럼 0 하나 날리고 소점 하나 땡겨서, 그렇지. 4 곱하기 2.5가 되니까 10이 되는 거죠. 10명. 3번. 물을 마신 횟수가 12회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냐? 12회 이상인 거는 몇 %냐? 12회까지가 지금 상대 도수가 얼마죠? 0.5. 12회 미만이 상대 도수. 12회 미만의 상대 도수는 0.05에다가 0.25에다가 0.1을 더하니까 얼마예요? 0.5. 0.5가 되는 거야. 그럼 12회 이상은 상대 도수가 어떻게 돼? 0.5. 그치. 12회 이상의 상대 도수는 0.5가 돼. 똑같이. 그치? 근데 이거 뭐 물어봤어 지금? 백분율을 물어봤죠? 상대 도수 0.5에 백분율 물어본 거야. 이 상대 도수 자체가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백분율로 바꾸려면 뭐 하면 돼? 곱하기 100만 하면 되지. 몇 프로? 50. 그렇지. 50%. 절반이란 얘기죠. 자, 3-1번 해볼게요. 4번. 자,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의 턱걸이 횟수를 조사한 거래요. 턱걸이 횟수가 10회에서 14회 미만인 학생의 비율은 10회에서 14회? 야, 턱걸이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이 말이 안 되네. 이 학교 이상한데? 중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애들이 다 운동 음. 중학교. 턱걸이. 어쨌든 그래서 어느 반이 더 높냐 비율이. 그러니까 10회에서 14회만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6명이고 여기가 5명이니까 뭐야 일반이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비율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일반에서의 비율은 전체 중에 6명 25분의 6이지. 그러니까 뭘 비교하라는 거야 지금 둘에. 상대 도수를 비교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일반의 상대 도수 몇 분의 몇? 25분의 소수로 가자. 자, 100분의 얼마? 100분의 24. 소수로 0.24. 그러면 2반의 상대 도수 20분의 5죠? 그럼 100분의 얼마예요? 0.5. 25. 소수로? 0.1. 그러니까 상대 도수로 따지면 누가 더 학생 비율이 높냐? 그렇지. 2반이 되는 거지. 2반. 이렇게 비율을 물어본다? 비율이 바로 뭐라고 곧? 상대 도수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4-1번 해볼게요. 네. 자,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상대 분포 표를 지금 배웠죠? 이 상대 분포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얘도 마찬가지로 상대 도수 히스토그램과 상대 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수 분포 표랑 도수 분포 다각형 나타내는 것처럼 상대 도수 분포 표랑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 이렇게 나타내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특징이라고 할 거는 아직은 뭐 설명할 게 없고요. 똑같이 이제 표기를 한다라는 점이고요. 여기 넓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줄게. 자, 앞에서 한 번도 얘기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 요 다각형에 둘러싸인 요 넓이랑 뭐랑 같아? 그치, 이 히스토그램의 여기 4개의 막대, 이 나머지 막대의 5개의 합이랑 똑같다. 이게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도수가 아닌 상대 도수를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자, 50명의 키 조사한 거예요. 이거 이제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그래프를 나타내시오. 그럼 상대 도수부터 쫙 찾아야 돼. 자, 그럼 50분의 4 0.08 100분의 8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해? 0.14 그 다음은 0.36 0.24 0.18 다 더하면 그렇지 1.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 찍는 거야. 그럼 여기 이제 한 칸이 얼마인 줄 알아야 돼. 그 0.0에서 0.1까지 5칸으로 나눠졌죠. 그 요거 한 칸이 얼마예요? 0.0. 그죠? 0.02.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도수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니까 중간에다 점 찍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40에서 0.08이니까 여기다 점. 그다음에 0.14? 14니까 여기 점. 0.36이니까 이거 잘 찍어 주세요. 0.24. 잠깐만. 여기가 0.2구나. 0.18 엄마 이거 헷갈려.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건가? 그리고 항상 다각형 연결할 때는 여기 끝하고 끝에 부분도 연결해 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다각형으로 요래 연결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밑에 한번 해볼게요. 유제 5-1 내주시고요. 다음 넘어가서 예제 6. 자, 오른쪽은 서원인의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교내 매점 이용 횟수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일부를 또 찢었어요. 보이질 않아. 그러게 14에서 16 미만의 학생이 3명이랍니다. 여기가 3명이래. 상대 도수는 얼마야 이건데? 0.15 0.1하고 0.2 사이니까 0.15의 상대 도수가 도수가 3이야. 0.15라는 상대 도수의 3명을 나타낸다. 그러면 전체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해요? 자, 전체 x로 가자. x분의 3은 0.15.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0.15는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15. 100분의 15니까 대각선 곱한 걸로 갑니다. 300. 그러면은 300이 몇 x? 300. 15x가 300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20. 전체는 20명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찾았고 16회 이상 18회 미만인 계급의 학생 수를 알려면 그때 해당되는 상대 도수를 알아도 되는 거잖아. 전체를 아니까. 그러면 상대 도수를 찾으면 돼. 그럼 어떻게 찾냐? 여기 상대 도수가 여기 0.05죠. 여기는 0.15죠. 그 다음에 여기는 0.25지. 0.2지. 남아있는 것까지 다 더했을 때 얼마여야 돼? 1. 그럼 얘네들 더하면은 0.2, 0.45에 0.2에 0.45, 0.65 얼마야? 0.35가 되는 거다. 0.35의 상대 도수에 대한 학생 수잖아. 도수 구하는 거라고. 도수 어떻게 구해? 도수는 10분의 아니야. 도수는 어떻게 구해? 도수는 상대 도수랑 전체 도수를 곱하는 거지.
오케이? 계급의 도수잖아, 계급의 도수. 그럼 상대 도수가 지금 얼마라고? 0.35 곱하기 얼마? 20. 20을 한다. 그럼 0 하나 날리고 소점 하나 옮겨주고 3.5 곱하기 2예요. 얼마예요? 7. 7. 7명. 16회 이상 18회 미만이 7명이 되는 겁니다. 16회 3번 매점 이용 횟수가 16회 이상인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냐? 16회 이상이면은 여기서 오른쪽 얘기니까 이 부분에 0.35, 0.25, 0.1을 다 더하면은 상대 도수가 얼마가 돼요? 0.8. 상대 도수가 0.8이라는 거는 백분율로 몇 퍼센트예요? 80%. 알겠죠? 네. 자, 밑에 6-1번 해볼게요. 예제 7. 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의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입니다. 도수분포 다각형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1반과 2반 중 어느 반의 수학 성적이 더 좋은지를 말하시오. 도수분포 다각형을 통해서 두 개의 자료, 집단의 자료를 비교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색깔펜으로 좀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반은 붉은 계열로 표시할게요. 1반부터 갑니다. 0.1, 그 다음에 0.25. 1반에 0.25면은 여기 중간에 잘 찍어주세요. 0.25. 그 다음에 0.3, 0.3, 다시 0.25, 0.1, 여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뭔가 이거는 대칭성이 생기는 그림이네요. 1반은 이렇게 성적대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 2반은 푸른 계열로 하세요. 2반은 다각형이니까 여기 똑같이 0.1, 그 다음에 0.18, 0.24, 0.32, 0.16 찍어줘서 이렇게 소수점의 위치를 잘 확인해서 이렇게 다각형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약간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얘가 이제 1반이야. 1반이 분홍 색깔이 1반입니다. 1반. 그 다음에 이제 초록 색깔이 2반이거든.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 2반이 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점수대가 높은 반이 몇 반이다? 2반. 2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반의 성적이 1반보다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2반의 성적이 1반보다 더 좋다.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7-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확인하시고 소단원 끝내기 5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걸 좀 볼게요. 4, 5번 2개만 좀 보겠습니다. 1학년 200명하고 2학년 180명의 TV 시청 시간에 대한 상대 도수 분포표다. 상대 도수 분포표 다각형이죠. 50분에서 70분 미만. 50분, 70분. 그럼 이제 1학년부터. 자, 1학년에 50분에서 70분 사이에 상대 도수는 얼마야 이게 지금? 0.3이네. 그치? 그러면 200명 중에 0.3이니까 200 곱하기 0.3을 하면 60명. 그럼 2학년은 0.4니까 2학년 몇 명이죠? 180 곱하기 0.4를 하는 거지. 그 얼마가 돼요? 72명. 그래서 두 학년의 차이는 어떻게 돼요? 12. 그렇지.
이거 지금 어떤 개념이 들어간 거야? 상대 도수에 그러니까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 전체 도수에서 뭘 곱해? 상대 도수를 곱한다. 있어요? 계급의 도수를 구하려면은 전체 도수에서 상대 도수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두 집단의 도수의 총합의 비가 1대2다. 자, 잘 봐. 1대2다라는 표현이 되면은 실제 도수는 두 집단의 도수가 실제로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다라는 게 아니잖아. 1대2의 비니까 문자로 표현을 해주면 A 집단 도수, B 집단의 전체 도수의 비가 1대2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소문자 A, 여기는 소문자 2A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1대2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B로 나타냈을 때 1대2다라고 하면은 A, 2A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타내라고. 1대2라고 하니까 A, 2A로 놓은 거야. 알겠지? 실제로 한 명, 두 명이 아닌 거잖아. 그 다음에 어떤 계급의 도수, 여기 안에서의 특정 계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계급의 도수가 또 몇 대 몇이래? 3대 4래. 그럼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돼? 실제로 도수의 크기는 3대 4니까. 그치? 근데 A는 문자 여기 썼잖아. A는 썼으니까 다른 문자로 3B, 4B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각각의 이때 상대 도수는 어떻게 돼요? 상대 도수?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 여기서는 도수분의 계급의 도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상대 도수의 비가 A분의 3B 대 2A분의 4B를 말하게 되는 거고 A분의 3B 대 2A분의 4B가 되는 거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거니까 같은 문자는 다 나눠져 버려. 그리고 숫자 2분의 4가 얼마예요? 2가 되니까 몇 대 몇이에요? 3대 2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알고 있어요. 이게 스킬이야, 스킬.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인원의 수가 2대 3이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럼 문자를 어떻게 놓고 시작하라고? 2의 2명, 3의 2명 이렇게 놓고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도 항상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까지.